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트 2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파트 2냐? 어드밴스드 ATP에 대한 파트 2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ATP가 왜 중요하고 요즘에 비즈니스적으로 이 어드밴스드 ATP라는 솔루션을 SAP에서 왜 만들었는지, 왜 다시 기존에 있었던 글로벌 ATP를 S4HANA에 집어넣지 않고 이 어드밴스드 ATP라는 솔루션을 다시 개발을 하였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크게 네 가지 기능, 팩, 프로덕트 어베일러빌리티 체크, 그리고 프로덕트 얼로케이션, ABC, 백오더 프로세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덕트 어베일러빌리티 체크입니다. 자, 프로덕트 어베일러빌리티 체크는 말 그대로 이제 재고가 있는 재고를 판매 오더에 납기 약속을 주는 건데, 재고를 베이스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디맨드로는 세일즈 오더와 스탁 트랜스퍼 오더가 있습니다. 세일즈 오더는 고객 주문이니까 당연히 재고를 베이스로 해서 납기 약속을 줘야 되는 거고, 스탁 트랜스퍼 오더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의 경우에는 직배송이 있을 수 있죠, 고객한테 바로. 그래서 스탁 트랜스퍼 오더도 세일즈 오더와 동일하게 경합을 벌일 수 있다, 재고를 베이스로 해서. 그래서 스탁 트랜스퍼 오더도 디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재고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SAP에서 예전에 ECC도 마찬가지지만 재고뿐만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랜드 오더나 프로덕션 오더에 대해서도 똑같이 체크를 해서 납기 약속을 줬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들은 회사마다 이제 다 다르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예를 들어서 판매법인을 구주나 미주의 판매법인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지금 배를 타고 오고 있는 인트랜짓, 그리고 공장에서 지금 CY 컨테이너 야드에 있는 재고, 혹은 공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덕션 오더, 혹은 S&OP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플랜드 오더, 뭐 이런 것들을 다 베이스로 해서 이제 납기 약속을 주는 회사들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표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재고, 프로덕션 오더, 플랜드 오더, 이 정도의 서플라이 요소를 가지고 납기 약속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프로덕트 얼로케이션을 보시면, 자, 프로덕트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월간, 주간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 플래닝을 하면,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 플래닝을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영업과 혹은 생산 쪽에 내가 얼만큼 팔 건지, 회사에서 얼만큼을 만들어서 얼만큼을 팔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 어떤 프로덕트 하이라키, 로케이션 하이라키, 세일즈 하이라키가 물론 들어가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레벨에 얼만큼의 물량을 내가 팔 거다라고 정해지면 그 정해진 물량을 실제 실행에서도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프로덕트 얼로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차월에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뭐 미주 쪽에 100개를 팔겠다라고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 플래닝을 해놓으면, 그 해놓은 거를 조금 더 애그리게이션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숫자를 만들어서 그 숫자를 시스템에 넣어놓고, 프로덕트 얼로케이션이라는 곳에다 넣어놓고 실제로 엑시큐션이 플랜을 따라갈 수 있게끔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역할을 프로덕트 얼로케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어드밴스드 ATP라는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리퀘어먼트가 이 프로덕트 얼로케이션이라는 기능으로 미트가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APO라는 솔루션의 글로벌 AT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덕트 얼로케이션을 복잡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ATP를 사용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로케이션을 다차원으로 만들어 놓고 엔드 조건 혹은 오어 조건으로 이것들을 결합을 시키면서 납기 약속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프로덕트 얼로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어드밴스드 ATP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능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세일즈 8이 있고 오른쪽에 캐파시티 8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 플래닝 결과를 가지고 프로덕트 얼로케이션 숫자를 만들어서 그
그 알로케이션을 베이스로 해서 실행이 따라가게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큰 테레비를 하나를 주문을 했다라고 하면, 테레비 이 TV가 실제 재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설치 기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리소스에 대한 캐파가 충분하지 않으면, 설사 재고가 TV 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송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what we can deliver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캐파시티, 리소스에 대한 캐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팔이랑은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프로덕트 얼로케이션, 캐파시티 프로덕트 얼로케이션 룸을 만들어 놓고 세일즈 프로덕트 얼로케이션이랑 엔드 조건을 걸면서 납기 약속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BC, Alternative Based Confirmatio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BC가 예전에는 보통 Rule Based ATP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웠는데, 기본적으로는 대체 제품 혹은 대체 로케이션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로케이션 서브스티튜션이 나왔는데, 내가 주문은 디폴트 DC에 냈지만 디폴트 DC에 재고가 없다 그러면 옆에 있는 얼터너티브 DC들을 내가 정의한 대로 찾아가면서 제품에 대한 납기 약속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ABC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체 기능이 다 들어와 있진 않고, 최종 파이널 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정의한 제품, 예를 들면 A 제품이 없으면 B를 찾고, B가 없으면 C라는 제품을 찾고, 또 이 디폴트 DC 없으면 얼터너티브 A 가서 찾고, 얼터너티브 A에도 없으면 얼터너티브 B DC에 가서 찾고, 이런 식으로 최종 이제 구현이 될 모습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돼 있지는 않고, 현재는 대체 제품에 대한 부분이 돼 있고, 로드맵으로 저희가 계속 기능을 만들어서 매 쿼터마다 이넷에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백오더 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오더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APO를 아시는, 글로벌 ATP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부분이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 윈부터 루즈까지 5개의 큰 카테고리로 세그먼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 백오더 프로세싱, 다시 재납기 약속을 해줄 때 우리가 고객사마다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그 우선순위별로 로직을 집어넣어서 다시 순서를 매기고, 판매 오더들 순서를 매기고 다시 납기 약속을 해주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 5개의 세그먼트를 미리 정의를 해놓고, 예를 들면 이 제품은 전략 제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컨펌을 해줘야 돼, 이 고객은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무조건 컨펌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미리 정의를 해놓고 윈 혹은 게인 혹은 리디스트리뷰트, 필, 루즈, 이 세그먼트에다가 어사인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해놓고 그러면 모든 판매 오더는 이 5개의 이 세그먼트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이 백오더 프로세싱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세그먼트에 따라서 내가 무조건 내가 받았던 컨펌 수량을 뺏길 수도 있고, 아니면 무조건 내가 뺏어올 수도 있고, 혹은 가능하면 내가 뺏어오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이제 고객사의 로직에 의해서 컨펌을 줬기 때문에 로직으로 가지, 이런 식으로 내가 정의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고객사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가운데 있는 리디스트리뷰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뉴트럴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든 판매 오더를 다 넣어놓고 예전처럼 어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시 해주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정의를 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 ATP라는 게 이 S4 하나에 인베디드 돼서 지금 한 4년에서 5년, 길게는 5년 정도 지금 이제 계속 기능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 Advanced ATP라는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한 고객사의 경우에는 지금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 정도의 베네핏 효과를 봤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파트 2로 어드밴스드 ATP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최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뺐고 그냥 기능이나 비즈니스 리ኳ이어먼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뒤에 파트 3 대신에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 세션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